여러분, 58세가 되면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은 월급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를 평생 다닐 수는 없겠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원금은 없을까? 재취업 교육은 없을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정부 사이트도 많고, 제도도 많고, 용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AI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AI가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상의 58세 직장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있습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퇴직이 멀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취업제도도 있고, 직업훈련도 있고, 국민내일 배움카드도 있고, 평생교육도 있고, 건강 관련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이번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이 58세 직장인에게 무엇을 추천했을까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지원금 몇 개 정도 알려주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내일 배움카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I는 달랐습니다. 58세 직장인도 퇴직 전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컴퓨터, AI 활용, 회계, 전기, 안전관리, 기계설비 등 수백 개의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장년 경력 설계 서비스였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 몰랐던 제도입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에게 경력 상담, 재취업 방향, 교육 계획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교육이었습니다. AI는 앞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술에서 뒤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정부 서비스, AI 활용까지 모두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58세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 문제, 체력 저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AI는 건강검진 결과를 정리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소 프로그램과 운동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AI는 인문학, 역사, 경제, 디지털 교육 등 지역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도 함께 찾아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바로 창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AI는 오히려 재취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AI는 오히려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추천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내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지 최종 판정을 내리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AI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에서 추천한 내용 중에서 실제로 가능성이 높은 것만 다시 골라주세요. 각 항목별로 신청 가능성, 신청 기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그리고 제가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우선순위 톱5도 정리해주세요. 그러자 답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15개가 넘던 내용이 5개 정도로 압축되었습니다. AI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내일 배움카드. 이것은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 설계 서비스. 이것도 바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교육. 가까운 평생학습관이나 복지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정리. 이미 받은 검사 결과를 AI에게 보여주고 어떤 질문을 의사에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 이 역시 지역별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AI는 결국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이 틀리면 답도 틀립니다. 질문이 막연하면 답도 막연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구체적이면 답도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AI 사용법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도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만 저는 58세 직장인이 아니라 70대의 상황으로 질문했습니다. 경제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오래 앓고 있습니다. 보행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AI에게 해봤습니다. 그러자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원금이 얼마나 나올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I는 지원금보다 먼저 장기요양 등급 검토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연구 지원, 당뇨 관련 건강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역 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놀랐던 것은 AI가 단순히 제도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제도를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 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 혜택 목록이 아닙니다. 표준 질문서, 그리고 검증 질문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저장해 두셔도 복지, 건강, 재취업, 평생교육, 디지털 교육, 노후 준비까지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 2막은 새로운 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AI 실전 교실로 찾아뵙겠습니다.